서울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11억을 넘었습니다. 지난 6월달 기준 11억 4,283만 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복비, 중개 수수료도 1,000만 원을 넘어섰다는 거죠. 복비 1,000만 원 시대가 드디어 열렸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 1,000만 원만큼의 중개 수수료 이게 적절한지 비싸지 않은지 한번 오늘 레이디 가가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정 부동산 중개 보수라는 게 있어요. 9억 원 이상 부동산은 매매가의 0.9%를 산 사람, 판 사람 모두 냅니다. 중개인은 이제 모두 받겠죠. 매매가가 2억에서 6억 사이는 0.4%, 6억에서 9억 사이의 중개 수수료율은 0.5%예요. 그래서 몇 건만 성사시키면 1년 먹고 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도 그래서인 것 같아요. 고가 아파트는 더 심하겠죠. 사실 우리가 부동산 거래할 때 매매든 전월세든 거의 대부분이 공인중개사 사무업소를 거쳐야 합니다. 적게는 수백에서 이제 많게는 수천, 억대까지 달하는 수수료 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최근에 또 전세 사기 이슈가 있었잖아요. 여기에 일부 공인중개사들이 이제 가담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범법행위가 발생했고 피해자들도 속출했고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수사 중이고 그래서 여론이 사실 되게 안 좋은 상태죠. 게다가 또 다른 이슈 때문에 정부에서 나섰어요. 공정위가 지금 공인중개사협회를 조사 중이에요. 이 혐의가 두 가지인데 일단 수수료 할인을 막았던 거랑 그 다음에 다른 업체의 중개 플랫폼을 못 쓰게 한 거예요. 중개사 협회에서 만든 플랫폼이 있어요. 한방이라고. 근데 이 한방을 안 쓰지 말고 경쟁 업체 거, 그러니까 직방이나 뭐 네이버 부동산 이런 데 올리지 말고 탈퇴하라고 한 거죠. 근데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에요. 4년 전에도 비슷한 혐의로 시정명령을 받았거든요. 지금 국회에 법 하나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김병욱 의원이 발의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인데 골자가 뭐냐면 공인중개사협회가 지금 임의단체예요. 근데 이거를 법정단체로 바꾸고 게다가 협회에 지도 감독 권한까지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인중개사가 개업을 하면 반드시 협회 회원으로 가입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회원이 잘못하면 협회가 나서서 행정처분을 요청할 수도 있고 또 정부에서 위탁받아서 회원의 잘잘못도 가리겠다. 이게 이제 골자예요. 요거는 살짝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중개보조원 정책에 대해서 일부 이제 손을 보겠다고 국토부가 이제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중개보조원이 의뢰인을 만날 때 나는 공인중개사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 않으면 이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이에요. 요 얘기 또 왜 나왔냐면 중개사협회 얘기는 그래요. 앞으로 이제 우리한테 뭐 권한이나 예산이 되게 많이 생기면 이거를 잘 쓰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공인중개사협회의 신규 가입비만 수천억 원이 돼요. 게다가 연회비는 이제 수백억씩 받겠죠. 그러니까 공룡 조직이 되는 거예요. 게다가 단속권까지 가지면 정말 이제 슈퍼파워,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는 거가 되겠죠. 이제 이런 권한과 예산을 전세 사기나 기획부동산 같은 걸 막는 데 쓰겠다는 게 이제 협회 측의 얘기인데 부동산 거래 해보신 분들 알겠지만 사실 되게 열심히 하는 분들이 절대 다수입니다. 동네 장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성실하고 또 마당발이시고 거래도 많이 도와주고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사실 절대 다수인데 사기에 가담한 분들은 자격이 없는 컨설팅 업체나 이제 중개 보조원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부동산 컨설팅 업체는 실제 정말 중개 권한이 없습니다. 게다가 또 중개보조원은 매매랑 달리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악용해서 몰래 중개하는 일이 또 많다고 해요. 현재는 이제 중개보조원을 5명 이하로 제한하고 있어요. 보조원이 많은 업체는 일단 무자격으로 영업을 한 뒤에 수수료 나눠 먹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가 또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사람들 불만은 사실 비슷해요. 수십 년째. 아니 집 두어 번 보여주고 도대체 1,000만 원 받아가는 거 말이 되냐. 게다가 부동산 정책도 되게 자주 바뀌고 이제 양도세 같은 세제들은 워낙에 복잡하다 보니까 공부 잘 안 하고 업데이트 잘 안 하시는 분들은 모르는 분들도 많으세요. 연세 많은 분들. 낸 돈만큼의 서비스를 못 받는다. 이게 불만인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체 하는 일이 뭐냐. 수수료 수입을 늘리려고 의도적으로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거래를 유도하는 거 아니냐. 그럴 바에는 직거래하자. 이런 움직임이 실제로 나오고 있고 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쪽 부동산 중개업이야말로 되게 변화와 발전이 더뎠던 분야입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이제 사람들이 정말 등을 돌릴 것 같아요. 게다가 최근에 집하는 사람들은 중개 수수료를 무료로 공짜로 해주는 신생 업체도 등장을 했어요. 되게 혁신적인 거죠. 프롭테크라는 말도 진작에 등장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프로퍼티, 그러니까 부동산을 뜻하는 프로퍼티랑 기술을 뜻하는 테크놀로지를 합성한 신조어예요. 그래서 뭔가 플랫폼화하는 서비스 업체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어서 이제 뭔가 변화가 생기고 있는 분위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많이 변해야 될 건 이제 중개사 분들인 것 같아요. 협회도 그렇고. 왜냐하면 중개사들에 대한 사람들
사람들의 신뢰가 왜 이렇게까지 떨어지고 우리를 왜 못 믿고 하는지에 대해서 좀 돌이켜보고 또 믿음을 회복하기 위한 나름의 이제 자정운동 캠페인 같은 것도 필요한 시기 같습니다. 또 이제 시장 교란 행위가 없도록 주의하고 제도적으로도 사실 촘촘히 막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오늘 저희 레이디 가가 부동산 복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